현대 사회의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지난 2000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를 온난화시키고 있으며 기록적인 가뭄, 산불 및 홍수가 전 세계 지역 사회를 황폐화하면서 그 영향이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행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평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지구의 미래는 대부분 오늘날 인류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유럽연합의 텍소노미 제도가 도입되면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추가되며 유럽 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텍소노미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하면 환경 친화적인 영향을 지니는 경제활동의 기준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6월 1차 발표에서는 제외됐던 원자력 발전에 관하여 방사능 유출이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에 그동안 EU 국가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 환경부가 지난해 말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 방침을 세워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원전을 포함하도록 녹색 분류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며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원전이 밀린 것 같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이니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탄소 중립에 원자력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카네기 과학연구소 연구진은 2022년 2월 네이처 에너지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42개국의 에너지 자원을 분석해 탄소 저감 정도에 따른 킬로와트당 최적 비용과 전력 생산 조합을 도출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과 호주처럼 풍력 발전이 잘 되는 국가는 원자력 발전이 없어도 최적 비용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반면 브라질 등 풍력 발전에 불리한 조건을 갖춘 국가는 원자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에 대한 규제를 더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속에서 점점 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급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각국은 자국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석유, 석탄, 기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보다는 친환경적인 원자력이나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에 더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며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높고 또 탄소 배출은 매우 낮은 원자력 발전은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과 한국에서도 한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을 사용 가능하게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우호적인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원전 기술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정부의 원자력 지원 및 나토 등과의 수출 협상 등에 힘입어 원전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설비 그리고 전기 관련 업종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분위기에 따라 원자력 관련 ETF도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서는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현대중공업, 한전 KPS, 오르비텍,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 KPS, LS 일렉트릭, 한전기술, 현대일렉트릭, 우리기술, 효성중공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술력과 해외와 협력을 통해
기존 원전의 위험성에 대비해 4세대 SMR 원전을 사용함으로써 폭발이나 방사능 노출과 같은 중대 사고 가능성을 매우 낮출 수 있는 기술까지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고,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없으며 방사능 유출이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단점은 보다 엄격한 기술 관리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찬성 국가의 입장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는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은 조금이라도 빨리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어 생기는 전력 공급 부족분을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 모두 채우지는 못하지만 주요 기업들과 해외 협력을 통해 원자력과 친환경의 조화로운 모델 형태가 구축되어 탄소 제로에 가까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